여주라디오 3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밖에 계세요. 근데 바쁘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 지금 뭐 엄청 바쁘대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간만에 이장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골 기자이십니다. 네, 100만 4만티 100만 4만티를 읽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조촐하네요. 네, 조촐할까봐 제가 여주 라디오의 왕 애청자 곰돌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공입니다. 아, 여주곰인가? 네, 네, 곰돌이를 하자. 여주곰 말이 이상해. 뭐 닉네임을 막 바꿔. 알았어. 진행자가 어떻게 뭐 그 게스트 닉네임까지 바꾸는 여주곰으로 그럼 여주곰으로 하겠습니다. 여주곰님은 개인적으로 여홍국민학교였죠. 우리 여홍국민학교 6년, 그 다음에 여주중학교 3년, 그 다음에 여홍고등학교를 또 3년을 같이 12년을 내내 같이 다니면서 12년 동안 뭐 즐겁게 음악을 같이 듣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또 하실 말씀?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 갖고 있던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막 장비를 깔아놓고 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더 이게 우리한테 안 어울려. 그래서 한 100만 원 지금 다 깔아놓은 거 100만 원도 안 돼 이제. 마이크도 하나에 한 2-30만 원씩 했는 거였는데 지금 이거 2만 원짜리야. 바꿨는데 아마 제 예측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팟빵에서 불만 사항을 올려주셨는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어갖고 내가 이거를 호스팅비를 싼 걸로 내렸어요. 그래갖고 용량을 지금 그거를 하려면은 음질을 좋게 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100만 원만 더 주세요. 뛰어내릴 건 아니죠? 진짜로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죠. 막 이게 음질을 올리면 그게 막 간단한 거야. 지금 60 몇 메가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음질을 높이면은 뛰어요. 이게 또 용량이 뛰어.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 걸 또 그렇다고 한 달치를 또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게 누구처럼 그 한강 다리 위에서 뭐 뛰어내린다든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자면 여기는 마이크를 가까이 안 대셔도 돼요. 떨어져서 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알림 소식이 있습니다. 여주군 농민회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여주군 농민회에서 나오셨죠, 두 분이. 남창현 정책실장님 그리고 박지원 총무. 네, 두 분 나오셨는데 남창희 실장님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여주소도 국정원 규탄 촛불을 당깁니다. 분노하신 분들 31일 저녁 7시 중앙통 입구로 모여주세요. 농민의 울림. 네, 31일 날 그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격하게 감정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궁금하신 분들까지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인데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내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몇 시라지? 7시. 저녁 7시에 중앙통 있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없이 그냥 그 알림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뭐 좀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난주 소양천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제가 답변을 못하고 쩌쩌맸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군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올라온 겁니다. 담당하시는 부서가 보건소인 것 같아요. 여주군 홈페이지 방문과 생활 불편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주군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양천 하수도 고여 있는 물에 감염병 매개 모기 유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충 방제는 친환경적인 약재를 사용하여 분무 소독을 실시하여 메뚜기, 나방을 일시 박멸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분무 소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바랍니다. 친환경 약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메뚜기나 나방이 일시에 박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메뚜기하고 당시에 메뚜기가 아니었다. 귀뚜라미였어요. 귀뚜라미였어요. 귀뚜라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답은 그냥 커튼을 좀 두꺼운 걸로. 그때 문제는 그러니까 불빛 조명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벌레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였는데 그렇다고 조명을 옮길 수는 없는 것 같고 가로등이니까요. 그 가로등 옮겨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저걸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약을 써갖고 막 죽게 막 할 수도 없고 딜레마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뭐 계속 그 방제는 한다는 얘기인데 그 집에서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에어컨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은 커튼을 좀 두꺼운 걸로 해서 조명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좀 테이프 좀 바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참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 참 이게 군에는 사실 여주군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줘도 되긴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양섬 야영장 개수대 요청. 이거 여주군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작성자 김땡땡님.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하는데요. 여주에 캠핑하기 좋은 곳 찾다가 이포보 오토 캠핑장을 좋다고 하는데 예약자가 많아 예약을 할 수가 없고 금물의 은물의 야영장은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캠핑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텐트 없는 집이 없네요. 저희도 이번에 텐트를 구입했습니다. 여주의 야영장을 찾아보니 양섬지구 야구장 가운데 야영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캠핑하시는 분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영장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개수대 하나 없습니다. 개수대 및 부대 시설을 설치하면 좋은 곳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개수대가 있으면 운동 후 참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네. 그 요즘 캠핑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늦게 또 캠핑. 네. 일단은 뭐 그 가족들하고 그만큼 실제로 함께 그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요즘 각자 살다 보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루 밤 정도 1박 2일로 간다고 하더라도 6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6시간은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참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온 양섬 야영장 개수대 문제는 아직 그 좀 두 번째로 하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 이포보 쪽 오토 캠핑장 문제인데 이쪽이 이제 그 무료로 예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뭐 그 예약이 시작과 함께 차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적어도 이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삼진아웃제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으면 세 번 이상은 페널티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뭐냐면요 예약만 해놓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유료 예약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서는 취소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취소를 안 해. 그래가지고 가보면 반 이상의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기자는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좀 담당자분들이 적어도 이 부분들 캠핑장을 지역 주민이나 뭐 전국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리자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번 정도 돼서 그 예약하는 부분들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다음에 예약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데 신청을 하면은 그 예치금을 같이 넣거든요. 예. 내가 텐트를 이제 한 블럭을 사용하겠다는 블럭 면적별로 해서 돈을 넣기 때문에 만약에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다만 얼마라도 이제 미리 취소를 해야지만 그거를 일정 부분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
잡아놨다가 더 좋은 다른 데가 생기면은 이제 다른 데로 이 다른 곳으로 가서 캠핑을 하면서도 취소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앞으로 했다가 페널티 먹으면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앞으로 예약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일정 부분 이 부분도 결국은 여기에 이제 무료라고는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사실 개인 시설도 아니고 공공시설 네. 아닙니까? 예. 정부 재산이니까 그렇다라면은 일정 부분은 국립공원 정도의 수준의 그런 비용은 그 실비 정도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서 받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주에서 관리하나요? 여주군에서? 아닙니다. 아니죠. 예예. 그 한강 무슨 관리 뭐 해서 거기 그 이포구나 물관리 이쪽 이쪽. 따로 네, 있더라고요. 네, 수자원공사 K워터 산하에 예, 예. 그 한강 그 관리단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실이라고 사실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에도 이런 부분을 했지만 어느 시점을 정해서 우리가 약속을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며칠부터는 이제 예약을 하면 어느 정도 받겠습니다라든지 비용을. 보통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이 지금 그 텐트 칠 수 있는 공간 대여하는 게 한 9,000원 정도를 해요. 근데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9,000원 정도를 받는데 보통 3순위 대기를 해요. 그래서 3순위 대기를 하는데 거기는 다 차요. 한 사람이 하면 그 자기가 갈 수 없으면 그 예약을 취소하고 9,000원 그럼 환불 그대로 해줘요. 그래서 해주면 다른 사람이 대기자가 붙고 이런 방식인데 여기는 그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대기자만 한 30명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약 취소를 안 해버리니까. 그럼 현재는 지금 이 예약 관리제가 예. 마이크 대구서 얘기. 전체 수량에 대해서 뭐 100자리면 100자리에 대해서 예약 전석을 다 예약제로만 아닙니다. 하는 이쪽이 반반 정도. 그러니까 그 예약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예약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약하는 데는 이제 전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반 야영장 뭐 이런 그 조금 시설적인 부분에서 구분을 두고 있는 거죠. 그쪽에 그 전기나 뭐 이런 좀 더 용이한 시설 쪽으로는 예, 예. 예약제를 하는데 예, 그 예약을 해놓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밑에 답변 한번 읽어보죠. 뭐. 답변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답변 내용 평소 여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캠핑 등 주말 레저의 급성장으로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토, 웰빙 캠핑장, 금문모래 유원지 등은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개수대, 화장실 등 부대 시설을 한강 살리기 사업 시 설치한 지역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양섬지구 등은 산책로, 주민 휴식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캠핑은 불가한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캠핑이 불가한 지역인데 여기 그 의뢰인 아니 여기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나 보네요. 예, 예. 가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앞에 화장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는 게 이제 개수대나 이런 시설이 없는데 그 이제 야구장이 있고 그런데 그쪽 안쪽으로 가면은 그 다리 밑에 그 저 세종대교 아래 예. 쪽에 보면 이렇게 항상 그늘져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여름에 아주 상설로다 와서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인지 뭔지 모르는데 군용 텐트 비슷한 걸 가지고 큰 거 좀 쳐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걸 원한다라면은 또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예를 들어 뭐 가로질러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예전에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본관 앞에 잔디밭을 이제 못 지나다니게 네. 되는데 학생들이 하도 지나다니니까 그때 뭐 이모 총장님께서 그럼 길을 내주면 될 거 아니냐. 잔디밭을 자꾸 다닌다고 학생들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많이 다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고물상 소음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짐 팀장님 한 번 더 해주시죠. 고물상 소음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모모님께서 해주셨네요. 참다 고물상이 철거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디선가 듣기론 주거 지역엔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전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쪽에도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엄연한 주거 지역입니다. 아침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대형 기중기 등이 쿵쿵거리고 철거덕거리고 잠을 설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분진도 말도 못해서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도 쿵쿵 울립니다. 이러다 집이 붕괴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문과 벽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이사 온 게 잘못이겠지만 정녕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짐 싸들고 이사 가는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근방에 다닥다닥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건 뭐 쓰레기장에 사는 건지 지도 첨부했습니다. 철거 권고 조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사람들도 허가받고 영업하는 것이겠지만 소수의 이익보다는 대다수 주거 지역민들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측정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중앙감리교 뒤쪽에 소양천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고물상이 세 군데 정도 있고 또 옷만 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많죠 그쪽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요새 새로 건물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처럼 들어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 형태로 들어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고물상은 원래 원주민들이고 원래 들어서 계신 분들이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죠. 어쨌든 뭐 이게 법 개정에 있어 그 주거 지역에는 그 고물상을 지금 다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안에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인데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까지 의류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시는 쪽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전문 철거 비슷하게 이렇게 큰 물품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이렇게 너무 멀리 가면은 그렇게 작은 종이 지금 보면은 왜 우리 여주읍에서도 간혹 보면 어르신들이 페이지 같은 거 이렇게 수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어르신들이 그 순수를 끌고 진짜 여기 여주읍을 벗어나서 저기까지 멀리까지 간다는 것도 좀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좀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원주민들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좀 원만하게 서로 조금씩 한 발짝씩 좀 양보를 하면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법률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게 그 주거 지역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인지가 파악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변호사를 뭐 선임하거나 이러기 어려우니까 저번에 얘기 나왔듯이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이게 지역에서 함께 이 시설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음 측정 부분들 속에서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실제로 이 부분들은 규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는 있겠는데 세상은 모든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법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당사자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겁니까? 그게 고물상이 나가야 되는 게? 네, 주거 지역 부분에 지금까지 이제 상가 지역이나 이런 데 다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러면 보상을 해서 내보내야 될 거죠. 아니 보상이 아니지 그거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적치장을 그래서 지금 도심에서도 지금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폐지 수거라든지 공병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큰 규모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할머니들이 모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으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물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게 폐지나 이런 거 작은 규모 하는 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주로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고 그보다 더 큰 산업용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고물상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도시에서도 좀 갈등
있었고 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당장 이제 옮겨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그때 저번 방송에도 한번 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휴레나 아파트 개소리 때문에 네. 시끄럽다고 그런 문제들서부터 해서 이런 업소들이 큰 대형 업소도 아니고 영세업자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법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서 니네 나가라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선택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법 문제를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런 민원 문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하시는 사업주께도 좀 전달이 돼서 그런 거를 좀 그 저감할 수 있는 아니면 작업 시간대를 뭐 이렇게 그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불편을 서로가 덜 주는 쪽으로다가 개선하는 게 우선 시급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먼저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는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시간을 두고 옮겨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이런 부분이 정말 군청이나 어디서 그 옮기는 사이까지는 불편한 점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 방진 시설이라든가 소음 뭐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좀 지원을 해주면서 차츰 옮기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요주금님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몇몇 사람들하고 내성촌에 갔었거든요. 근데 내성촌이 뭐냐면은 이제 영주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주댐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황당한 댐이에요. 그러니까 낙동강에 8개 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이미 녹조가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녹조 생기니까 녹조 깨끗한 물을 위에서 받아놔서 그 물을 받아서 녹조가 생기면 밑으로 내보내는 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댐이 영주댐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뭐 없어요. 아예 타당성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한 2조 정도를 들여서 삼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 이제 또 걔네들이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다 가봤어요. 이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거기 혼자 지율수님이 혼자 그 하천에 텐트 쳐놓고 있는 거야. 또 거기 그냥 불쌍하지. 근데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 이주를 하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주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주를 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주비가 4,500밖에 안 줘요. 그럼 4,500 갖고 어디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없잖아. 그런데 이주 땅을 해서 해놨는데 땅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땅만 있어. 그냥 무슨 산에 땅만 있고 여기에 이주를 해라고 4,500만 원만 주고 끝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야. 경상도. 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고 그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그 최우수예요. 그러니까 뭐 100대 뭐 이런 것도 10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최우수 하천으로 해서 모래강이에요. 그냥 전체가 다 아주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 강인데 그래서 댐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이 막히니까 거기가 모래가 다 없어지고 굵은 이제 돌멩이들이 되는 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데가 거기 이제 회룡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데죠. 그런 게 다 이제 그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댐은 다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이게 완전 다 수몰되는데 수몰되는 구역이 저는 굉장히 작은 지역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여주를 치면은 여주 전체가 다 잠기는 거예요. 면 단위 하나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면 단위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야 돼. 근데 대뭘 안 하지? 난 그래서 이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주 그 내성촌 사람들이. 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관공서에서 다른 얘기를 해준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난 이상하다 그 사람들.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캠핑장을 설치해 놨는데 개수대 건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영구히 이전을 하는데 주변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왜 그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 강제로 들어다가 성남 산속에다 던져놓고 뭐 이런 방식들에 익숙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난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난 사업주가 SC예요?
삼성이요, 삼성.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전 땅크도 참 당하는데 그 집은 당했습니까? 그 집 그렇게 뭐 이렇게 아들한테 그거 뭐야 그거 한 것도 다 세금 것도 다 없더니 어디다 뭐 무서워서 덤비겠어요. 아예 포기하는 거지. 왜냐면 상대가 워낙 강하니까 강하다고 판단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박 사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음모론 겉으로는 그렇게 받기로 하고 뒤로 뭐 더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고, 자 사연 네 번째 공장 기계 소음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작성자 임아무개 님이 올려주신 겁니다. 저는 정광 휴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올해부터 공장 기계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루 이틀이 아닌 이제는 매일 금속을 갈아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백일동에 사시는 분들은 매우 불쾌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저희의 불편함을 감소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하루 이틀은 참겠는데 앞으로 쭉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생활 환경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개 짖는 데 아닌가요? 아니 기계 아니 저번에 개 짖었던 데 같은데. 개도 짖고 기계음도 들리고. 참 다섯 번째 것도 그냥 가볼게요. 제가 그 보광 그랑베르에 살고 있습니다. 작성자 최아무개님. 안녕하세요. 보광 그랑베르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인해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앞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 11시 30분쯤에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살포해서 냄새도 독하고 눈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어제는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얼른 문을 닫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문을 닫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밤에도 심하게 냄새가 나긴 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탓에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어제는 정말 심하게 냄새도 나고 눈이 아파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집에 6살 된 어린아이도 있는데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광휴대나 그리고 고물상 이게 다 이제 옆에 있는 거 다 그 이웃 간의 다툼이기도 한데 5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그래서 관련 기사도 사실은 뒤에 있는데 그 아예 관련 기사까지 한번 읽어서 그 연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주고문님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나온 김에 그냥 뽕을 뽑지 뭐. 여주시시 패스 무단방류 여주신문. 골프장 정화시설 없이 재초기 세척 작업 배수로 하청 등 기름 섞여 썩는 냄새 진동. 여주 월성리에 위치한 여주시시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골프장 그린 관리용 재초기를 사용하면서 재초기에 묻어있던 예지물과 기름을 배수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 골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여주시시 그린시설을 관리하는 소형 재초기 그린모아 8대와 대형 재초기 티모아 갱모아 4대를 작업을 마친 오전 7시 30분께 잔디 관리용 약품 창고 옆에서 무단으로 세척했다. 기름 성분이 있는 기계나 차량을 세척하려면 별도의 정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것은 정화 시설 없이 거의 매일 세척 작업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재초기는 특성상 잔디 재촉할 날에 그리스 작업, 일명 립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척 작업을 하면서 예지물과 함께 기름 섞여 오수관을 타고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출됐다. 이미 배수로 주변 일부 토양은 검게 변해 있는 상태며 농경수와 소양천이 인접한 이곳에 예지물이 적체돼 물도 검게 변해 있었다. 주민들은 수년간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기름과 예지물이 여과 없이 수년간 소양천으로 방류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봐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군은 매년 1차례 걸쳐 폐수 처리 등을 점검했지만 기름과 예지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20일 시정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수년간 6월부터 거의 매일 세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7월 초 배수로에서는
기름 찌꺼기가 건져질 정도였다며 장마 후 잠깐 깨끗해졌지만 계속되는 세정 작업으로 인근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처벌할 만한 법령이 없다며 일단 오염된 부분을 원산복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양진 집행위원장은 골프장이 재초기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명확한데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농기계 관리법이나 산업시설 이용 관리법을 적용해 처벌이나 시정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외주 업체로 주의를 줬지만 직원들 모르게 일부 외주 업체 직원이 세정 작업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오염 총량제 부하량을 받아 정화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그 국정원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심해도 그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농약을 위해서 그냥 뿌렸어요 잔디에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잔디에 나쁜 마음 먹고 그 하천에다가 하수도에 누르는 농약을 뿌리면 그럼 소형차는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주군에서는 똑같은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왜 그 환경 저해 그 요소들이 사실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관계법령상 그 처벌할 법이 없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흔하게 옆에서 그 마을에서 쓰레기를 하나만 잘못 태워도 이거 가지고 벌금 물리고 뭐 이러는 게 여주군 아닌가?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는 행위인가 이게? 근데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천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차를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 세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차는. 그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정된 세차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제대로 돼서 그런 곳에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기계라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저도 선뜻 이게 수긍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 공무원분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그 직제 이제 부처별로 보면 환경보호과는 모든 거에 우선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신의 사명으로 보호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성부는 여성의 권익들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부서의 자신의 독특한 이제 그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사업을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으면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환경보호과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정도 마인드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현재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밑에 이양진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농기계관리법이나 뭐 그 산업시설 이용관리법 그러니까 여타의 그 기존에 지금 만들어지지 못한 법률이 그까지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라도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을 찾고 그걸 통해서 제재를 하고 그래서 일반 이런 환경에 대한 유해적인 요소들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스스로 자신이 무슨 여기 뭐 그 대법원 대법관도 아니고 법률적 그 해석들을 스스로 내려서 자기 할 수 없다라고 행동을 제약해 버린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건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지금 민원을 올렸잖아요. 민원에 골프장에서 농약을 뿌린 징후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지금 네. 밤에 10시 30분에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살포해서 냄새도 독하고 눈이 아파서 혼났고 가족들 전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그 바람에 날라온 곳에 눈이 아파서 눈도 뭐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분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 리는 없고 분명히 뭔가 그 안 좋은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막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경험상으로 보면 이거는 농약을 뿌린 거죠. 예. 100% 골프장에서도 농약 뿌리는 거 아니까. 근데 그날 밤에 10시 30분에 농약을 뿌린 거고. 근데 농약을 뿌렸으면 이게 그 소형천으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누굴 믿고 맡기냐면은 여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들어본 바로는 그 이항진 집행위원장님이 가서 환경보호과 얘기하면 오히려 환경보호과는 이항진 집행위원장을 막는데 바쁘지 그 사람이 제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받아주거나 같이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주군만큼 골프를 그 직원 숫자 직급에 비해서 골프를 많이 치는 직원들이 있는 데가 드뭅니다. 부킹 때문에 일어나?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세차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불법이에요. 그죠? 위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하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뭐 그 농기계라고는 하지만 저 닦은 거 아닙니까? 세차를 세정을 해가지고 세척을 해서 그 물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 골프장이면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시설물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그리고 또 농약을 이분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민원 올리신 내용대로 보면 밤에 농약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약인지 아니면 일반 뭐 약품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농약이라도 뭐 무조건 다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친환경적인 농약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이 그 우리가 농약을 보통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이 약 칠 때도 일기를 보고 합니다. 바람 같은 게 뭐 심하게 불거나 안 해요, 그죠? 네. 그 일기를 보고 하는데 이런 것 그런 작은 것조차도 관리를 안 된다면 이게 제일 오래된 골프장인데 뭐 이게 직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 환경보호과에서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어떤 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그 있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법을 골프장에 이용하기 싫었거나 마이크 대고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정말 그 환경과 연관이 돼 있고 주민 이 생활과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정말 고지고대로 어떤 법이라는 게 물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분명히 그거와 연관돼서 지금 이항진 집행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법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건 아닌가. 환경보호과는 이항진을 막기 위한 조직이에요. 거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요. 지금 보강 그랑베르의 지금 농약살포 뭐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들하고 두 개 상황들을 연결해 놓고 연동해서 보면 이 군청 관계자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 민원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 그러면 자기가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적어도 환경보호과 그 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그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라도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직접 그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오는 폐수 부분들을 수거를 해서 그 부분들 지금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상시적으로 여주시에서 나오는 그 물에 대한 부분들 수질 그 검사들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 정도는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뭐 그 분명하게 실제로 기름띠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서 유해한 상황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조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접근해 나간 과정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이런 민원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과연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걸 보면 좀 암울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맞는 건 얘기거든요. 하천을 오염시킨 행위예요. 하천 오염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골프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오염 총량제 부하량을 받아 정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그러면 여지껏 갖추지 않고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그걸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거기 그 하 배수구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변한 부분을 그걸 사실 찍어서 검사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얼마만큼이 있는지는 어떻든 왜냐면 그걸 보시는 이웃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누구 골프장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행정에서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을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 제대로 작용을 안 하면 사람들은 딱 생각을 하죠. 그럼 골프장에서 뭘 먹었나? 골프장하고 친한가? 이거는 당연한 의심이거든요. 부킹 때문에 그러나? 뭐 이렇게 그래, 뭐 부킹을 잘해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그 기사를 봐도 결국은 이게 위해하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판국에 지금 마지막에는 사실 반 인정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오염 총량제 부하량을 받아 정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저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모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고. 여주군에 이제 사실은 골프장이 용인 다음으로 제일 많잖아요.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여주 골프장이 계속 들어설 때 사실 환경단체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을 때 그 골프장 주인하고 사업주하고 여주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주군은 관리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골프장도 자신의 내적 시스템을 통해서 결코 환경오염된 그 오염수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번만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매년 터지는 문제고 빅토리아 골프장에서도 몇 년 전에 슬러지 그 안에 뭐 그냥 무단으로 배출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개울에 있는 물고기들 다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사실은 스스로 자신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약속을 좀 지켜내는 부분들을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근데 뭐 사업주 입장에서야 돈 아끼려고 해서 그냥 욕하는 수준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주군청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업주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책임을 묻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주군청이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그만하죠 뭐. 좀 할 일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공무원들도 환경연하고 친해야 돼요 공무원이. 그래서 환경연한테 물어봐. 뭔 건수가 없나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업이 환경연을 막는 거, 환경운동을 탄압하고 환경연을 막는 게 환경보호과가 하는 일이고 이 업체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심해요. 여기 너무 심해. 그러지 마시고요. 두 가지 좀 다른 얘기들을 남았는데요. 먼저 4대강 관련된 뉴스가 3개나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좀 읽어보고요. 3개를 같이 묶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류 저수지, 신근 저수지 붕괴 위험. 세종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누수 균열 긴급 보수 보강 필요. 경기도 저수지 긴급조사 D급 판정. 능서면 메류 저수지와 흥천면 신근 저수지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수지에 대한 재체 토목 조사 및 누수 실태 파악을 위한 경기도 내 100곳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저수지,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저수지를 재체라고 하나 봅니다. 긴급 점검 결과 능서면 메류 저수지와 흥천면 신근 저수지 등 경기도 내 4곳이 D급 판정을 받아 긴급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저수지 긴급 조사 결과 안전 등급별로는 B 등급이 46곳,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C 등급 40곳,
A등급 10곳, D등급은 4곳이었다. 반면 2등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저수지는 능서 매류 저수지를 비롯해 흥천 신근 저수지 외 용인시 처인구 이동 저수지와 수원시 권성구 1월 저수지이다. 이 가운데 지난 1972년에 준공된 용인 이동 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수지는 준공된 지 70년 내외의 노후된 저수지다. 안전진단에서 비교적 양호한 B, C 등급 저수지 가운데도 준공된 지 50년이 넘는 저수지가 무려 52곳에 이르렀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 주체를 농어촌 공사로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도내에는 현재 361곳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으며 이 중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내에 있는 저수지는 102곳으로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며 그 이외의 저수지 25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군 관리 대상 저수지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 시군 관리 대상 259개 저수지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143개 저수지가 50년 이상 된 것이며 정밀 안전 진단 결과 구조적인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도 무려 156개에 달한다. 반면 농어촌 공사 관리 대상 저수지는 C등급 이하가 52개로 시군 관리 대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D등급의 4개 중에 2개가 또 여주 있네요. 심각하네요. 예. 관리 다음에 이어서 여주군 이장 220여 명이 지천, 정비, 노후, 교량 교체를 요청했다고 하는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이거 이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여주군 이장 220여 명, 지천 노후, 정비, 노후 교량 교체를 제목이 그렇고요. 지난 7월 이틀 동안 360mm의 비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농경지 침수와 도로, 제방, 다리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 여주군에서 주민들이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하고 노후된 교량을 교체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이장 이모 씨 등 여주군 이장 220여 명은 이번 수해의 원인이 정비되지 않은 지방 하천 및 소하천에 있다고 보고 지역별로 접수한 주민 피해 조사 보고서와 건의문을 여주군에 제출하면서 수해 복구와 함께 하천을 정비하고 무너진 교량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하다리, 복질이라고 하는데 복대리 같습니다. 네, 복대리 일대의 복하천과 능서면 내양리, 백성리, 대신면 상부리의 양하천 등 지방 하천을 정비해 줄 것을 여주군과 경기도에 지난 2011년 건의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1980년대에 건설된 여주군 금사면 전북교와 흥천면 복대리 3교가 붕괴된 것도 각각 용담천과 복하천 교각에 잡석과 나무까지 쓰레기 등이 걸려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침수 피해를 본 가평군 북면 주민 30여 명도 지난 9일 하천변 도로 사면과 제방이 유실된 가평천과 조종천 등의 지방 하천 복구를 위한 진정서를 가평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부서진 교량의 아래쪽에 있는 낙차공, 보호시설과 다리가 멀쩡한 것으로 보아 침수와 산세타의 피해는 결국 소하천의 문제라고 말했다. 네, 아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뭐. 네, 진 팀장님이 네, 녹조 남조류. 남한강 4대강 사업 구간 녹조 주범 유해 남조류 증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초록빛깔 도는 한강이 초록빛깔 돌면 사실은 좋긴 한데 이게 엉뚱한 거에서 초록빛깔이 도네요. 이달 그 여주보 이포보에서 확인 수도권 식수원 위협. 녹조 현상의 주범인 유해 남조류가 남한강 4대강 사업 구간인 여주보 이포보 등지에서 크게 번지고 있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환경부의 보별 남조류 개체수 자료와 2010에서 2012년 보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등을 비교한 결과 남한강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올 들어 유해 남조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주 1에서 2회 측정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유해 남조류가 지난 7일 남한강 여주보에서 19일 이포보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 특히 여주보의 경우 지난 21일 조류경보제 주의보 기준 밀리리터당 500개를 넘어선 634개나 검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마저 녹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실시한 보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와 올해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면 여주보 상류의 경우 올해 7월에서 8월 유해 남조류의 세포수는 1,205개로 지난 2010년 81개, 2011년 25개, 지난해 불검출에 비해 월등히 늘었다. 또 이포보 상류도 2010년 37개, 2011년 14개, 지난해 불검출에서 올해는 703개로 과거에 비해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강천보 상류는 2010년 38, 2011년 47, 지난해 22개에서 올해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조사기간과 횟수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올 들어 7월과 8월 남조류 세포수만으로도 여주보 이포부는 지난 3년간의 수치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남한강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어 한강마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1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보를 해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먼저 내류저수지, 신근저수지 빨리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뭐 당연한 소리죠. 뭐 저는 이분들이 사대강을 반대했어야 되는데 이걸 찬성을 하는 바람에 돈을 쓸데없는 데 써갖고 지금. 좀 뻘쭘하겠네요. 아니 이분들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결국 소하천의 문제라고 환경운동연합이나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근데 지금 이쪽에 소하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잠시만. 아니 소하천의 문제다. 4대강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네는 본류의 문제라고 얘기해서 4대강을 막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홍수 피해는 소하천에서 난다고. 근데 당연한 소리를 해. 당연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딴소리야. 얘 웃긴 놈이네. 이놈 웃긴 놈이네 이거. 참나 이거. 참 답답한 게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뭐 위에서 한 말씀 하시니까 감사원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아주 뭐 시류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이 부분은 쭉 해왔었던 거 사실 상식적인 부분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항진 집행위원장도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떤 그렇게 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 주민들이 가져야 될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여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에 이 역설적으로 여주라는 지역에서는 이미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성들은 너덜너덜해졌죠. 뭐 사실은 이미 뭐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전 정부의 핵심 주체로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 다 그 부분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는 뭐 4대강 사업이 바르다 그르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해답이 없다라는 답을 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아니에요. 정병국 국회의원은 4대강이 잘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비 피해는 비가 많이 와서고 녹조류는 더워서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친이계를 했었는지 그래서
그 4대강 보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강력한 그 지지를 지금도 엊그저께 기사도 그걸 아예 뽑아오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안 뽑았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강한 그 찬성 의지를 지금도 아주 뜨겁게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박근혜 그 주축이 사실은 이번 4대강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고 이 부분들에서 이제 당내 이제 친이계가 지금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청와대나 그 새누리당에서 4대강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 문제가 결국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반이가 돼버리니까 확실하게 이게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확실하게 먼저 나와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 그 녹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사실은 여주 지역으로 보면 다른 때보다 녹조가 발생될 여지들이 사실은 적었어요. 왜냐면 비도 많이 왔고.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낙동강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녹조류가 지금 엄청 심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비도 오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남한강에서 이 정도가 발생된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 뭐 심각한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그 지금 여기가 발생한 지역 이포보에서 그 밑에 이제 무슨 댐이죠? 여기가 팔당댐 사이의 구간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천보 위에 충주댐 사이는 워낙에 구간이 기니까 거긴 또 발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그 이포보에서 그 팔당댐까지 사이면은 사실은 그게 식수원이잖아요. 서울 사람들 먹는. 그럼 서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거 저거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포보는 자동으로 폭파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러다. 미래를 보면 이거 몇 년 안에 이거 폭발자라지고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천소리 양쪽에서 그 찬성하시던 분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이 양반들 때문에 이제 쪽팔려 갖고 무슨 뉴스 들어가도 쪽팔리고 아주 생각 같아서는 누구 이렇게 찬성한 집 앞에 거기다가 나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올리고 싶은데 대략은 압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그 비석 세운 분도 있잖아. 이명박 비석을 세웠다며 또 거기다 집 앞에다 비석 집 세워놓고. 앞에다 이명박 비석을 세웠대요. 그 천소리에. 식당 죽으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건? 보통 비석 세우는 건 죽은 다음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을 한 거를 너무 가무해서 이 양반이 거기다 자기네 천소리 무슨 아유. 식당이죠 거기. 네. 천소리 무슨 막국수 같은데? 막수집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씨. 이명박이 뭐 감옥만 가면 이제 아니 그거는 우리가 꼭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역사의 그- 교훈으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같이 거기서 진짜 기념사진도 기념사진도 찍고 찍고 그래야 돼. 두 번 다시 그러한 어이없는 지금 사실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홍준표 경남지사도 그 얘기했어요. 뭐 KBS에 나와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채널 A인가 나와서도 녹조는 그 뭐 4대강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놈들은 도대체가 얼굴에 가면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비교적으로 연도별 비교가 있잖아요. 사실은 녹조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비율적으로 수치적으로 여기서도 보듯이 그 남조류의 개체수나 이런 부분으로서 4대강 이후에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아니게 되나요? 속바라고 한마디는 것도 아니고. 뭐 떠들어서 승리하자. 여주라디오. 여주군수님이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께 상처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방송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라는 거를 김수석 군수님 알아주세요. 제가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경기방송의 무슨 아나운서가 막 그랬어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여주군이 시승격을 눈앞에 두고 김춘석 여주군수가 또다시 군위의 사무과 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내 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엄인용 기자입니다. 자, 엄인용 기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 여주군 의회 일부 의원들은 점동 중고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춘석 여주군수에게 시로 승격되면 공무원 승진자도 늘어나는 만큼 이번 인사 때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의회 사무과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냐,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며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주시 출범까지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군수는 의회의 임시회 소집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의회에 제출한 218건의 조례안 가운데 여주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조차 받지 않은 안건들이 즐비하다 보니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초 여주 교통 문제와 관련해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등 비난을 샀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휴마트로 함께하는 여주혁신교육 설명회 회의에 참석해 여주혁신교육 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군수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주요 회의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국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엄인영입니다. 개념 없죠, 우리 교수님. 네. 정말 개념 없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이게 안 나왔네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인터넷판에 나오고 그랬는데. 마이크 얘기 인터넷판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은 좀 그 의원들 당사자분들의 말씀이 약간 그 온도차가 있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의회 배려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법안이 그 218건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개정해야 될 게. 그런데 이게 그 9월 우리가 그 처리 시한이 있어요. 법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처리 시한이 이 말 그대로 법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주로 개정입니다. 개정을 해서 공표를 하고 그럼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미리 공고하죠. 의견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걸 다시 또 이제 다뤄 가지고 저걸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일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그게 넘어온 게 지금 8월 20일경입니다. 근데 최소한 그 시행을 하려면은 그 9월 23일 시승격 최소한 열흘 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이제 와가지고 한꺼번에 218건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약 뭐 한 5건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한꺼번에 온 거죠. 이게요. 제가 봤을 때 그 기간에 이 의원님들이 입시 공부하듯이 들이다 파도 못 읽어요. 그거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그걸 일단은 읽어봐야 자기들도 이걸 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지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늦게 간 거고 이 시점 그 당시 시점 지금 이제 그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만 요 당시에는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소집 요구서를 하고 난 다음에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야 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늦게 이게 됐느냐? 이게 공무원들 얘기는 거죠.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하는 실과 단서별로 쭉 자기네 해당되는 걸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주군이라고 됐던 걸 시 요렇게 다 바꾸는 것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늦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했었던 거고 해당되시는 의원들 말씀은 약간 이거하고 좀 온도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뭐 의원들이 인사청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참 그게 이게 세상이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성과지상주의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주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주 시승격하자고 한 지가 정식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데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이것을 각 항목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어느 시한을 못 박아서 시승격하자라고 정해놓고 이 부분 나머지 일정이나 과정 부분들은 시간에 일정한 최후의 기일을 맞춰놓고 그냥 다 돌려버리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들은 어쩔 수 없이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돼서 경기방송 오민용 기자 또 하나 더 해보죠. 아직 2개 더 나왔습니다. 오민용 기자 거.
여주군 시승격 앞두고 초대형 신경기 변전소 등 현안 문제 속출, 주민들 반발. 경기방송이고요. 여주군이 시승격을 눈앞에 두고 초대형 변전소 설립과 자전거길 보수공사 등 각종 현안 문제들이 속출하면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경북 울진에서 강원 태백을 거쳐 여주, 이천, 양평, 광주 지역을 통과하는 신경기 초대형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강원도 태백과 강원 개폐소를 거쳐 신안성과 신가평 중간 지점인 신경기 변전소에 이르는 90km 구간에 오는 2019년까지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군은 지난 5월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지만 반대 입장만 밝힌 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여주군 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회를 방문해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반대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주군이 시승격을 눈앞에 두고 당면 현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한강 정비 사업과 함께 개설된 자전거길 여주 구간 노면 일부가 파손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주대교에서 여주복까지 약 4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는 올해 초부터 부분적으로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박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수 작업을 마친 부분도 표면이 떨어져 보수용 실리콘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원인이 겨울 이상 한파에 따른 동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 성남 여주 간 복선 전철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50% 감액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5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오민영입니다. 많은 나쁜 그 기사가 많네요. 자 마지막 오민영 기자 거 하나 뭐 얘기자. 이거는 자 진진장님 한번 해주시죠. 뭐 시승격 관련 출범 행사 관련 기사인가요? 네. 여주군 시승격 관련 출범 행사 단조로운 행사로 일관. 의미 없는 짜맞추기식 추진 행사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앵커분이 읽었네요. 이분도 어민용 기자였네요. 여주군이 여주시 승격과 관련해 출범 행사를 시민과 함께 축제회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내용이 특별한 계획 없이 단조로운 행사로 일관해 짜맞추기 식으로 추진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민용 기자입니다. 이 기자분 제가 이름 외웠습니다. 여주시 출범 기념식 장소가 현 여주군청 광장에서 홍문 사거리까지로 확정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은 장소 선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승격 기념 사업 특별추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추진위는 여주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상징성이 매우 높고 위치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돼 결정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주시 출범일날 다른 장소인 종합운동장에서 따로 체육대회를 개최해 군민이 화합된 축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성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여주군과 추진위원회는 시승격 축제는 군민의 화합된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행사 추진도 불과 한 달여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세부적인 행사 계획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도 시승격에 걸맞는 역사적인 가치성을 갖는 문화 콘텐츠를 엿볼 수도 없어 구태의연한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식 당일날 농산물 판매와 자원봉사를 비롯해 의료 서비스, 물레체험, 가운 써주기 등 형식적인 행사 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관에서 동원한 국민들로 관치 행사나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행사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반쪽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의 명소인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천년고찰 신륵사, 그리고 고달사지 등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스승평 축제에 걸맞다는 여론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방송 엄인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건 사실 이게 행사에 대해서는 이걸 이게 우리가 단조롭다 아니면 역사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행사를 갖다가 뭐 우리 늘 하던 건데 농산물 판매, 자원봉사, 의료 서비스, 물리 체험, 가운 써주기 등 형식적인 행사 추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걸 고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걸 고르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행사를 주관하는 쪽, 특히 운영하는 쪽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었던 것만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반응이 좋았었던 거 위주로 가는데 사실 군에서 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실험적인 그 전에 안 해보았었던 그 실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하던 행사처럼 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땐 이건 뭐 도자기 축제 때도 봤고 우리가 뭐 진상명품전 그런 축제 때도 봤고 맨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단조롭다라고 이제 맨날 하던 거 또 하지 않느냐 이런 그 비판하는 쪽에선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추진위원회 문학의 인사들도 좀 들어가 계신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그냥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이거는 굳이 그분들이 아니어도 그 길에 여주에서 저 지역에서 지역 축제 많이 구경 다녀오셨던 분 아무나 갖다 위원을 시켜도 이런 아이디어는 나와요. 결국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보면 그 전에 앞장에서도 이제 뭐 기사에서 나왔듯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뭐냐면 지금 뭐 가로등 하나 이거 바꾸기 지금 쉽지 않은 시간적으로도 그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가로등에 여주 군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시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걸 교체하고 보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 조금 전에 나왔듯이 실제로 일반적인 지금 뭐 법률안을 따져보거나 의회에서 이제 조례 상황을 따져보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화적인 시치 승격과 맞는 그러니까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는 부분들 역시도 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라고 봐요. 뭔가 성과주의에 잡혀가지고 그날까지는 모든 걸 해쳐야 되는 부분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문화적인 소스로 보면 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방식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하지 않아도 조그만 문화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군에서 시승격이라는 적어도 뭐 81년 만에 뭐라고 했죠? 몇 년 만에 온 118년 만에. 118년입니까? 죄송합니다. 118년 만에 온 그 정도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역 이 상황들을 축제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군에서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중앙로 가운데 뭐 쌍용거 줄다리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대형 줄을 함께 지역 주민들을 꽈서 그 안에다 놓고 뭐 한다거나 그래서 줄다리기를 지역 주민이 좌우 동서로 나눠서 한번 해본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의 문화적 소재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사실 상투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결국은 진정으로 축제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여주 시민들인데 여주 시민들 자체가 축제라고 느끼질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속적인 이런 행사들이 자기들이 정말 이게 정말 우리한테 좋은 축제라고 생각된다면 누구나 나갑니다. 가서 애 손 잡고 나가서 같이 모든 거를 즐길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축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하러 나가냐 이거죠. 제가 소심한 반격을 한번 하면 그런 겁니다. 전 많이 와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시승격에 대해서 찬성하는 현수막 도배했었잖아요. 그 단체 회원들만 오면 다 합니다.
예, 뭐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축제라고 생각했으면 그 정도는 참여를 해줘야죠. 근데 그런 죄송합니다. 소심한 반격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게 원래 계획은 이 계획이 없었던 걸 다 돼 있었어요. 원래 그 광장에서만 하기로 했다가 벼랑간 이제 뭐 거기 그 행사 때 그 입점 업체를 모집한 거기 와서 행사할 그 단체들 갖다 모집한다 공고를 벼랑간 띄우고 이런 과정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단체에서 뭐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해보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졸속이라는 얘기예요. 졸속이다 보니까 전혀 저희가 그거예요. 의료 서비스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굳이 보건소 안 가고 행사장에 나왔다가 간단한 간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면 긍정적이에요. 물리 체험도 좋죠. 또 가온서지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가 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플러스는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그 컨텐츠도 좋지만 거기에 좀 더 오히려 우리가 그 기존에 해왔었던 행사 이런 행사는 도자기 축제나 진상명품전이나 이게 축소판처럼 보여지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바뀌는 군에서 시르다가 어떤 행정 체제가 바뀌는 시스템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이렇게 과거 해왔던 식으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주군에 보면은 군이라고 굳이 해놓은 여주 물론 그 주요 도로 표지판은 제외하고더라도 뭐 군으로 된 걸 다 실다 바꾸겠다는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다 돈입니다. 그러면 아직 쓸 수 있는 거 굳이 폐기할 거가 아니라 뭐 군에서 실다 바꿀 때 한 글자만 바꾸면 되죠. 새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싹 바꾼다라고 다 바꿔요? 그럼 군수도 바꾸고 사람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자는 얘기죠. 꼭 바꿔야 될 거는 9월 23일 날짜에 맞춰서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씩 바꿔가도 된다는 얘기죠. 오늘 또 보면은 요즘 그 군청 굉장히 바쁩니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일하는 데가 좀 편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좀 그 능력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다 그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굳이 시급하지 않은 거는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체 시기까지 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바꿔도 돼요. 돈 많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요. 여주군은 돈이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아까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제일 큰 문제는 그 시로 변경이 되는 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들 100몇 년 만에 목에서 다시 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일 그 강하게 뭐 얘기를 하지 못하고 축제 분위기가 그걸로 나지를 않으니까 졸속적으로 이런저런 모임들을 끼워 맞춘 거 아니냐. 결국 그거 자체가 모순을 자꾸만 바로잡기 위해서 더 모순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축제 자체가 너무 안타깝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노코멘트하고 거기는 진짜로 군청 행사들은 참 아니 괜찮아요. 왜는 저는 뭐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이게 조례 같은 경우 9월 3일까지 공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그죠? 이게요. 이게 시간적으로 군의원들도 참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보기는 하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좀 최소한 이게 작은 규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하긴 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머리에 누구 말 맞다나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계속 뭐 110년 몇 년 만에 영광을 되찾는다. 이게 제일 저는 여주대교 밑에 제일 크게 붙였던 그 부분인데 도대체 술에 돌리는 거랑 이거랑 이게 뭐 영광지연하는 거랑 뭔 의미가 있는 건지 축제라는 건 어떤 영광 그 축제 제일 큰 의미를 갖고 와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거와 연관된 행사가 뭐가 있다는 건지 저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장혜모 감독을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 중앙통에서 이런 그 문화적 소재로 그 축제를 하는 것보다 전 남한강에서 뭐 민해 쪽에서 홍 국장님이 자주 하는 뗏목 띄우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한 100대를 띄우든 1000대를 띄우든 지역 주민들을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고 함께 참여하는 게 차라리 낫다. 강하고의 지역하고 결합력도를 높이든지 하여튼 소재적인 측면들은 조금은 사실 고민해보면 사실 저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적인 부분들, 문화활동가들하고 한 2박 3일 같이 합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에 지금 동원되기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졸속적으로 그런 행사가 내가 진행되는 지금 이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동원 전화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 이제 단체들한테 넘어가죠 뭐. 그래도 뭐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만큼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냐면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좀 날로 우려먹는 거 아닌가, 고급 인력들을. 또 고급 인력들이 그거를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다음에 근데 더 무슨 더 보상을 바라고. 제 말씀 잘 들어주세요. 이게 문화예술 단체 분들이 처음에 50만 원 주잖아요. 다음에 죽을 때까지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이분들은 다음에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야, 이번만 해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적어서 만만해 보이면은 한 30만 원도 줘요. 이게 막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그러다가 좀 더 저거 한 것 같으면 야 이번엔 돈이 없는데 그냥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심해서. 아니 이런데 팍팍 써야 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좀 말 그대로 지역 축 잔치 시민들의 잔치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뭐 이거 날짜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오전에는 체육대회 하고 오후에는 이쪽에서 이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체육대회 행사장에 갔다가 여기 그 어떻게 보면 공식 행사 하는 데는 못 오는 주민들 들어와서 여주에 잘 아시겠지만 여주 군청 근처 중앙동 근처 차 댈 데 없습니다. 돈 내고 차를 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는 얘기입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체육대회 하고 웬만한 사람들 가고 우리끼리 알아서 여기서 쫙. 체육대회 하면은 또 막걸리 먹고 아니 막걸리 마지막 소식 하고 시간도 많이 막걸리도 됐으니까. 먹어야겠죠. 참. 아니 가남이 우리 동네 가남읍이 뭐 가남면이 읍이 된다고 뭐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뭐 마지막 소식 여주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이. 매매가 실종되고 있다는 세종신문 기사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왜 또 남의 기사라고 또 아니 남의 기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기사를 이게 이 실질적으로 읽지도 않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읽지도 않았는데 먼저 까고 시작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네. 안 읽을 거고요. 여기 아니 네. 제 주변에 네. 그 집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있고요. 실제로 이 상황들이 그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세가가 그 기존에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올라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뭐 저 강변 넘어서 그 뭐 이안 뭐 이쪽 네. 있잖아요. 전세가들이 쭉 올랐고 이게 그 비단 아파트 분들만이 아니라 개인 주택에서도 그 전세가가 오르고 그 여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월세로 돌려서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실제 이 문제가 아주 근거 없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그 최근 아파트 잠시만요. 가격이나 이 주택 가격 보합세거든요. 잠시만 제가 전체적으로는 읽고서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세가 천정부지 매매 실종 세종신문 기사입니다.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7월 여주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 등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은 바닥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며 매매는 실종된 상황이다.
여주읍의 A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보면 매매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 1,500만 원이다. 또 H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물건도 매매가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가의 7, 80%에 육박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세는 가격이 올랐지만 물량이 없어 거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서울 지역 전세값은 5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 가격보다 비싼 깡통 아파트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무슨 뭐 인터넷에 뭐 다음 부동산 뭐 이런 거,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거 보면 여주에 매물이 없어요. 전세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현대 아파트니 어디 뭐 하랴 현대니 뭐 어디니 뭐 이런데 전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를 왜 놔요? 전세가 사라져 버렸지.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전세를 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이제 정기예탁금이나 이걸 다 넣어가지고 어떤 이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 이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저금리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아무리 높게 받아도 주인의 입장에선 그 부분을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이자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집 주택 샀을 때는 그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기도 이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오르는 게 한계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월세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월세를 놓으려고 그러지 저희 같아도 전세 안 넣습니다. 전세 놓으면 손해예요. 왜 손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자로다가 따져보면 이자 수익이라고 해봐야 나중에 이분이 한 2년에서 4년 살고 나가면은 2년 정도 살면 또 어느 경우에는 그 노후대 아파트 같은 걸 리모델링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에 도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지 나가는데 그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올리는 게 임계점이 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이자 높을 땐 그거 갖고 됐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운 상황이 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돈 많은 뭐 분당이나 뭐 어디 뭐 문제만이 아니고 여주까지 이제 그게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임대 오늘- 아파트 같은 거 지어야 돼요. 여주도 네. 그래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대 아파트가 대안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박 사장님이 바빠서 지금 바깥에 계신데 꼬셔서 어떻게 밥이라도 얻어 먹고 가고 그다음에 이 기자님 어떻게 우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여주곰님을 모신 이유는 여주곰님이 방송도 매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항상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주 라디오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 이거 뭐 못 쓰겠더라. 아니면은 뭐 후디다.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뭐. 청취자로서 계속 듣기만 하다가 네. 참석을 하니까 지금 좀 얼떨떨하고요. 근데 제가 보통 일을 끝내고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 걷는 시간이 있어서 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여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말 심도 깊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나. 네. 그런 방송은 정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계속 지난 방송국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 아유. 그러니까 정말 새롭고 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충격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듣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돈이 돼야 되는데. 청취자가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오늘 두 명 가입했어. 151명이야. 아니 저기 소양천 징검다리 위에서 뛰겠다 그래. 소양천 그런 짓 안 합니다, 저. 소양천 징검다리 여기 50cm 위에서 한번 뛰어내리겠다 그래 물르다가 소양천으로. 마무리 뭐 발언 이 기자님도 하나 하시죠, 뭐. 어쨌든 이러한 지금 오늘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좀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앞으로 또 꼭 고쳐야 될 거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행정에서 내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군수나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선서했듯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 주인은 말 그대로 고용주는 나한테 월급을 주는 고용주는 국민이라는 얘기죠. 국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도 또 세금 낸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군수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다 바뀝니다. 하지만 국민은 안 바뀝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이제 그 일반 가정에서야 한 아버지 가장이 엄마도 가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적 관점에서 어쨌든 한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가족 3명 구성원인 3명이 고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 전체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신의 이제 치적을 위해서 여주시 승격이라는 부분들을 거기에 목을 맺고 사실은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사실 여주시 승격으로서의 전환되는 과정들에서 그 전체적인 안정적 기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 거죠. 자신의 치세를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치 지도자를 잘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으로서 엄청난 행운일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지역 주민들도 그 어느 그 상황 현상에 대해서 정말 118년 만에 찾아온 영광이 그 다리 옆에 붙은 현수막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공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 118년 만의 영광으로 그 지역에 대한 조건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았을 때 그런 오류 부분들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또 정치 시기에 또 그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새누리당 깃발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의 가장 그 맞는 그 선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선거가 사실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그 저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또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잘 안 돼서 가서 한 10명씩 더 이렇게 옆에 전도를 좀 해주세요. 여주 라디오 전도. 네, 오늘 벌써 32번째 여주 라디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